네, 원투펀치 TMF 2부 시간입니다. 역시나 2부에도 계속해서 백진삼 3기력이 저희와 또 함께 해줄 예정인데요. 광고 빠르게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백진삼 3기력은 한마디로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여러분, 딱 7일만 드셔보세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는 이 영국 특히나 이 빅식스 팀들에 대해서 이적 시장에 관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이제 화면 보시면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계약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선수를 이제 우리 김현민 기자님이 표시를 해주셨는데 이 주요 선수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번 겨울에도 좀 이적이 될 것 같은 팀들 그 선수들이 꽤나 많아요. 예,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월 1일에 올라온 스카이 스포츠에서 올라온 이제 리스트인 건데요. 전체 리스트인 건데 일단 확실히 가장 타격이 큰 팀은 에버턴이죠. 재계약을 해야죠. 네. 예, 그 칼버트 루인과 이제 두쿠레와 이제 게이와 이제 영이 이제 보스만 대상자입니다. 네. 예, 그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은 이번 시즌 끝나고 팀을 떠나게 되는 거죠. 공짜로. 예, 제가 그 빨간 표시를 한 선수들이 1000분 이상 뛴 선수들인 거거든요. 여기 왜 그러면 손흥민 선수 있냐? 이게 그 1월 1일날 올라온 거여가지고 예, 아직 1년 연장이 발동하기 전이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리버풀, 머지사이드 팀들이 아주 그냥 보스만 대상자들이 많아요. 복잡합니다. 예, 그 살라, 판다이크 그리고 또 이제 아놀드가 보스만 대상자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타격이 조금 클만한 팀은 노팅엄 포레스트도 이제 크리스 우드와 이제 올라 아이나가 현재 그 보스만 대상자인 거죠. 그리고 울버햄튼도 뭐 르미나 주장인 르미나와 이제 그 세메두가 있는 거고요. 예, 그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보스만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선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됐어요. 예, 예. 물론 뭐 선수 본인은 남겠다라는 의사가 강해요. 그쵸. 임대 형태로 6개월 동안 다른 팀에서 뛰고 오는 방안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건 간에 올모가 이제 라리가 등록에 실패를 하면서 12월 31일까지 그러면서 현재는 뭐 법정 소송에서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승리하지 못한다면은 그렇죠. 그러면 6개월 동안 바르셀로나에 남으면 뛸 수가 없어요. 예.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 6개월을 잠깐 가 있던가 아니면 아예 팀을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뭐 AC 밀란이 6개월 동안 쓰겠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빅6 팀들이 전부 다 이 선수를 노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모의 실력을 보면은 탐내는 구단도 정말 많죠. 네. 현재 프리미어리그 테이블을 올린 이유는 이 순서대로 현재 순위대로 이제 그 빅6 팀들의 겨울 이적 시장을 예상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 일단 뭐 리버풀, 아스널, 첼시, 맨시티 그리고 토트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제 중하위권으로 좀 처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빅6 팀들이 이번 시즌 그러니까 좀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죠. 빅6 기준으로 현재 순위에 대해서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을 한번 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빅6 기준 현재 1등 리버풀인데 리버풀은 공수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선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살라하고 판다이크 2년 재계약, 연장 계약할 거라고 현재 그 온스타인 기자가 얘기했죠. 온스타인은 뭐 영국 쪽에서는 1티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기자의 입에서 나온 얘기니까 아마 이거는 뭐 거의 확정적이지 않을까. 예, 그 리버풀 팬들은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 반다이크랑 살라는 2년 재계약 연장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죠. 예. 성골 뉴스라는 선수가 이제 사실 주말에 노스웨스트 더비가 있었는데 이날 좀 처참했습니다. 슝슝 털렸죠. 그러니까요. 대놓고 털렸죠. 리산드로에게도 털리고 좀 충격적이었던 아놀드의 그날 활약상인데 일단 이 선수도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레알로 간다 만다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 뭐 리버풀 쪽에서는 9,300만 유로의 연봉을 제안을 했다라고 해요. 예, 제안을 한 상태인 건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오퍼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레알 마드리드는 리버풀 쪽에 1월에 좀 어느 정도 이적료 받고 팔던지 아니면 우리가 여름에 프리로 공짜로. 데려갈게 네.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급한 게 리버풀 좀 팬들이 되는 거고 아놀드가 빨리 노선을 취해라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거죠. 네, 아놀드도 아무래도 어쨌건 간에 계약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서 그런지 최근에는 좀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도 있긴 하죠. 만약에 근데 아놀드가 겨울에 팀을 떠나게 된다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어느 정도 이적료를 주고 예. 리버풀이 그걸 받는다면은 우리 공짜로는 아쉽다. 그러면은 오른쪽 풀백 영입을 고려를 해야죠. 해야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리버풀 전담 기자들 사이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브래들리를 믿고 네. 브래들리와 경쟁할 선수를 영입을 할지 아. 아니면 아예 주전급을 영입을 할지 사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아놀드가 이번 시즌까지는 남아주는 게 남아야죠. 좋긴 해요. 예. 그래야지 코너 브래들리를 조금 더 기회를 이제 후반기 때 주면서 그쵸. 그러면서 이제 각을 보는 거죠. 예. 물론 저도 브래들리가 항상 나올 때마다 잘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잘할 거라고 보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믿고 팔 수는 없는 거니까요. 더불어서 이제 좀 공격 쪽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리버풀의 최전방 공격수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조타와 누네스잖아요. 조타 같은 경우는 부상이 너무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시즌 그래도 그 많은 부상 속에서도 4골을 넣고 있긴 해요. 나오면 잘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부상이 많은 선수를 주전으로 믿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려워요. 누네스는 못하죠. 그래서 2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루이스 디아스가 가짜 9번으로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은베모라던가 세멘요라던가 그 외에 많은 공격수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마르무시도 연결은 되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뭐 스카이 스포츠의 리알 토마스 기자 같은 경우는 마르무시는 현재는 리버풀 쪽 소스에 의하면은 깨진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왼쪽 측면에 대한 또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리버풀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뭐 로버트슨이 확실히 이번 시즌 들어서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거기다 나이도 30세에 접어들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인 대체자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이 자리는 당장 급한 자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건 치미카스도 백업으로는 쓸 수 있는 선수니까. 그럼요. 다만 근데 치미카스가 더 커줬어야 되는데 예. 이 선수도 부상이 많고 하면서 부상이 많았죠. 예, 기대만큼 크지 못하면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케르케즈와 안토니, 로빈슨이 뜨고 있는 건데 현재 리버풀은 공격수 영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 아놀드가 떠나면 오른쪽 풀백 보강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공격수 영입과 뭐 그리고 이제 아놀드가 남는다면은 그러면은 그 여윳돈을 왼쪽 풀백 영입으로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겠죠. 예.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모든 자리가 다 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말씀해주신 뭐 오른쪽 측면 수비수, 왼쪽 측면 수비수 이제 거기다 좀 더 욕심을 내면은 중앙 수비수 자리 쪽에도 좀 눈을 돌릴 수가 있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겨울에도 나름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긴 합니다. 리버풀 바라봤고 이제 다음은 이제 현재 순위 빅6 가운데 두 번째인 아스날로 가볼 텐데 아스날도 파티, 조르지뉴, 티어니 등이 이제 보스마를 대상자들이에요. 파티하고 조르지뉴는 일단 이번 시즌까지는 끝까지 갈 거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예. 재계약 협상도 파티 같은 경우는 뭐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긴 하고요. 반면에 이제 그 티어니 같은 경우는 이미 옵션이 많이 밀려났죠. 예. 그러니까 뭐 칼라피오리 그리고 팀버도 그쪽에서 그러니까요. 뛰고 그리고 또 이제 토미야스가 계속 부상으로 빠져 있긴 하지만 토미야스도 있고 키비오르도 있고 진첸코도 있고 하다 보니까 티어니는 셀틱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정팀 복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아스날 같은 경우는 결국 공격 영입이 필수인 거죠. 예. 사카의 햄스트링 수술로 인한 이제 그 부재를 좀 겨울에 메워야 하는 아르테타 감독인데요. 거기다가 은하네리까지 또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는 공격수 영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안 그래도 그 아르테타 감독도 공격 쪽에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얘기가 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쿠냐 쪽이었어요. 네, 그 아무래도 쿠냐가 이제 왼쪽 윙도 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전방 공격수도 설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쿠냐 선수가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제가 봤을 때 아스널의 드림은 니코 윌리엄스라고 생각합니다. 니코 윌리엄스를 영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당장은 사카의 빈자리를 메우다가도 이제 아스널의 이번 시즌 베스트 11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왼쪽 윙이거든요. 네. 마르티넬리랑 트로사르가 다 부진하다 보니까 원래 니코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뛰는 포지션은 왼쪽 왼쪽이죠. 윙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카가 복귀하면은 자연스럽게 니코를 왼쪽으로 돌리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삭이라던가 셰슈코 같은 선수는 저는 이번 겨울보다는 아마도 여름 쪽에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하베르츠도 어쨌건
확실하게 골을 보장하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그럼요. 이쪽을 더 강화할 필요성은 있긴 하지만은 당장 급한 결국은 사카의 공백을 메우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쿠냐나 니코나 쿠냐 그리고 또 이제 은베모도 거기에 해당하긴 하죠. 그럼요. 현실적으로 이제 확률이 좀 가장 높아 네. 보이는 것은 이제 쿠냐 또는 이제 은베모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아스날도 좀 바삐 움직여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쿠냐나 은베모도 브렌트포드나 이제 울버햄튼도 놓으면 안 되죠. 예,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입이 쉽지 않고 이들 중에서 영입이 그나마 가장 쉬워 보이는 거는 사네. 네. 빌러도 사실 이번 시즌 너무 기회를 못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6개월 임대라면 가능하죠. 아스널의 변수라면은 예. 에두가 이제 단장직을 그만뒀죠. 음. 예,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새 단장 부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토가 임시 단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선수 영입에 아르테타가 상당히 많이 관여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은 결국 구단끼리 협상을 진행하는 거는 감독이 아닌 단장이 하는 거거든요. 예. 보드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토가 얼마나 이 협상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가 조금은 미지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스널은 새로운 단장 부임도 조금은 시급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첼시로 한번 가볼 텐데 첼시도 1월에 좀 떠나기 희망하는 선수들이 또 굉장히 많고 첼시로서도 이제 팔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꽤 많아요. 예, 첼시 같은 경우는 물론 1군에 있는 선수 명단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1군에서 아예 제외된 선수들의 명단이 많잖아요. 예, 그 대표적인 선수가 벤치렐이죠. 벤치렐이 완전히 이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이 선수는 원래 여름에도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 남은 거고 이적 대상으로 올라 있고 또 이제 축구에메카라던가 카사데이라던가 이제 마토스라던가 발레 같은 어린 선수들도 판매 대상이고 거기에 더해 이제 듀스버리볼도 임대가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잭슨 얘기도 계속 나와요. 예, 그러니까 잭슨을 판다 이 얘기가 아닌 거고요. 네. 잭슨이 이번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초중반까지도 좋았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전반기에 9골을 넣긴 했는데 문제는 최근 4경기에서 부진에 빠지면서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기간에 상대가 힘들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네요. 에버턴, 풀럼, 입스위치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였거든요. 사실 에버턴 하위권 팀이죠. 풀럼은 이번 시즌 좋은 모습 보여주고 더비팀이라고 하더라도 입스위치 승격팀의 강등권이죠. 팰리스도 하위권이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3승 1무에서 3승 1패는 기록했어야 되는 대진이었어요. 예. 근데 여기서 2무 2패에 그치면서 4위까지 밀려났거든요. 4경기 어림잡아 좀 계산해 봤을 때는 이제 승점 10점 이상 정도 땄으면 좀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보시면은 4경기 승점 2점밖에 못 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위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이 첼시로 볼 수 있고 역시나 선발 공격수로 나왔던 잭슨의 이 공격력이 좀 부진하면서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보도들은 나왔었어요. 어떤 게 나왔냐면요. 잭슨과 경쟁할 수 있는 젊은 공격수 영입을 원한다. 그래서 리엄 델럽 현재 입스위치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브라이턴에서 이번 시즌은 좀 부진에 빠진 에반 퍼거슨 이런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링크가 나왔는데 첼시 팬들은 최근 잭슨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어린 공격수들이 아닌 당장 잭슨을 밀어낼 수 있는 공격수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 네, 잭슨을 밀어내고 그냥 확실한 9번 자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 첼시고요. 그래서 오시멘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첼시가 오시멘 영입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마레스카가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파나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디사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포파나 같은 경우는 시즌 아웃 얘기까지 나온 거죠. 마레스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장기간 결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포파나가 아니다, 나 2월이면 복귀할 거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긴 했지만은 어쨌건 간에 포파나는 항상 부상이 많은 선수다 보니까 맞습니다. 포파나도 조금은 불안한 상태에서 바디아실도 2월까지 부상으로 빠진다라고 해요. 예. 그런 가운데 그러면은 이제 첼시에 남아있는 전문 센터백은 코릴과 디사시 2명인데 너무 어리네요. 디사시 특히 안 좋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풋볼 런던에서 뭐라고 보도가 나온 거냐면요. 디사시에게 좋은 이적 제안이 있다면은 팔고
대체자를 영입하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디사시가 팔리면은 네. 센터백 영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마음은 지금 당장 센터백 추가 영입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PSR 이슈 때문에 영입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첼시도 역시나 뭐 앞쪽도 얘기가 좀 나오지만 이 뒤에 수비 라인에 있어서도 좀 마르스카 감독도 머리가 복잡할 것 같은 이제 중반기 이후에 2025년이기 때문에 이 겨울 이적 시장에 좀 어떻게 선수를 잘 팔고 그리고 누군가 좀 알짜배기를 데려올지 궁금해지는 첼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맨시티로 가보겠는데 맨시티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약간 좀 어색하긴 해요. 맨시티의 대표적인 보스만 대장자는 더브라이너죠. 예. 예, 물론 균도안도 있긴 하지만요. 균도안은 그냥 1년 만에 떠나야 될 상황인 거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더브라이너의 이제 보스만 대상자에 오른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거는 구단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원래라면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동안은 더브라이너가 꼭 필요하다 우리 팀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제는 더브라이너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지난 여름에도 이제 이 더브라이너 선수가 이 사우디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루머들이 떴을 때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트팬들의 마음을 좀 한번 흔들어 놨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상황도 좀 과르디올라 감독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시간이 조금씩 끝나가는 네.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은 클럽은 많은 생각을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만 한다라고 한 거죠. 예. 이런 가운데 뭐 일단 그 맨시티가 선수 한 명 영입 이거는 사실 1년 전에 영입이 확정된 건데 그렇죠. 이제 발동을 한 거죠. 네. 예, 그냥 에체베리 영입이 되면서 이 선수가 이제 합류할 예정인데 문제는 이 선수가 이제 그 20세 이하 그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2월 중순에나 복귀가 가능합니다. 예. 아직도 한 달 이상이 남았어요. 네, 거기다가 이 선수 같은 경우 원래 제2의 메시 이렇게 불렸었지만은 기대만큼 성장하지는 못한 편에 속해 그렇죠. 아직까지는 조금은 성장통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맨시티에 오자마자 잘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긴 합니다. 네. 현재만 놓고 보면은 맨시티는 요새 선수 판매로 돈을 많이 벌었고 선수 영입에 소극적이었어요. 맞아요. 사실 이게 맨시티의 문제였어요. 네. 이것 때문에 주축들이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부상이 발생하고 스몰 스쿼트를 운영하고 이런 악순환이 조금 발생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하지만은 그동안 잔고에 쌓아놓은 돈이 많다 보니까 이번 겨울에만 뭐 1억 3,9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맨시티가 가장 일단 중요한 거는 중앙 미드필더죠. 로드리의 대체자죠. 예, 로드리가 물론 뭐 훈련에는 개인 훈련을 시작을 했죠. 예. 하지만은 이 십자인대는 개인 훈련에 합류하더라도 이제 제대로 뛸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로드리는 사실 이번 시즌 복귀가 쉽진 않아요. 하더라도 막판에나 될 거기 때문에 많은 미드필더가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뭐 여기 나온 수비맨디와 워트는 물론 그 외에 뭐 에데르송도 있고 뭐 그리고 또 이제 기마랑이스도 있고 네. 그냥 미드필더들 좋은 미드필더들 다 뜨고 있습니다. 당장 겨울에 영입은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맨시티는 단순히 공격과 미들만이 아닌 풀백도 워커가 이제 하락세에 타고 있다 보니까 대체자 필요하죠. 예, 뭐 온라인이나 뭐 이런 링크가 뜨고 있고 또 이제 그 가장 현재까지는 이적설에서 뜨거운 선수가 후사노프죠. 맞습니다. 예, 그 우즈벡의 김민재로 불리는 네네. 상당히 어린 센터백인데 정말 빠르고 물론 조금 거친 감은 있긴 하지만은 이 선수는 현재 뭐 협상 중인 것 같긴 해요.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 선수가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맨시티는 팀 전반적으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맨시티는 직전에 저희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적 자금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팬들로서도 지금 이 떨어진 순위를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확실한 선수를 좀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 시티의 보드진과 또 과르디올라 감독이 좀 어떠한 생각으로 겨울 이적 시장을 좀 운영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겨울이 좋은 선수 영입하려면 제일 어려워요. 예. 돈도 많이 써야 되죠. 그렇죠. 다음은 토트넘으로 한번 좀 가볼 텐데 일단 손흥민 선수는 연장 조항이 좀 발동이 됐고 이제 벤 데이비스가 남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 부상 후 빠져 있으면서 그러면서 조금은
고민 중에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 예. 하지만 또 이제 왼쪽 측면 자리가 필요해지긴 했습니다. 뭐 왼쪽 측면뿐만 아니라 지금 수비 네. 라인 전체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토트넘이잖아요. 우도기도 지금 햄스트링 부상 후 8주간 결장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로메로랑 판더펜과 벤데비스 모두 1월 말이나 돼야지 복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토트넘이 가장 영입하고 싶어하는 선수는 왼발잡이 그러니까 그 센터백과 풀백을 동시에 설 수 있는 선수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네, 최근에 뭐 드라우심과 정말 아치그레이가 고생하고 있는데 이 로메로 판더펜 같은 주전 자원들이 좀 다 빠져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왼쪽 풀백도 현재 스펜스가 그러니까요. 있죠. 예. 여기에 더해 이제 그 피카리오도 이제 장기간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죠. 이샬리송과 이제 마이키 무어는 곧 복귀 예정이지만은 실제 뭐 훈련에는 합류하기도 했거든요. 네. 예,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비카리오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고 오도베르 같은 경우도 이 선수도 뭐 시즌 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 좀 다쳤을 때는 뭐 한두 달 내로 복귀한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좀 계속 밀리면서 이제는 아예 시즌까지 돌아올 수 있느냐 마느냐 그렇게까지 흘러갔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양민혁 선수가 스쿼드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12월 21일에 먼저 합류를 해서 이때까지는 이제 팀 훈련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훈련을 하다가 이제는 팀 훈련에도 합류를 한 거죠. 이런 가운데 뭐 그 안토니 키스키 선수 영입을 확정지었죠. 예. 골키퍼를 데려왔어요. 일단. 예, 골키퍼 영입에 대한 얘기들은 있었지만은 저는 그래도 골키퍼 영입이 가장 급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도 포스터도 있고 오스틴도 지난 경기 그러니까요. 괜찮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골키퍼보다는 수비 쪽이 예, 좀 우선이긴 왼발잡이 센터백 풀백 동시에 뛸 수 있는 선수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렇게 공격수 영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쪽이 급하지 않나 했는데 일단은 킨스키부터 영입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올해 여름에 영입을 하려고 했대요. 그러다가 그냥 일찍. 미리 데려온 영입이라고 하는데 킨스키 같은 경우는 21세의 체코 골키퍼로 아버지도 안토니 킨스키의 예. 이름이 똑같은데 체코 대표였어요. 그래서 유로 2004 때 멤버로도 있었거든요. 그때 체코가 돌풍이 일으켰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때 대표팀 명단에도 있었어요. 예, 근데 뭐 상당히 이 선수가 선방 능력이 좋고 그 유럽 10대 리그 선수들 중에서 선방률 가장 높고요. 90분당 실점도 가장 적고요. 네. 그리고 약간 체코 쪽에서는 노이어 유형의 골키퍼다. 아. 노이어 같은 노이어 유형의 네, 예. 스타일의 골키퍼다. 덴킬 패트릭 저기 그 토트넘 전남 기자죠. 예, 네. 상당히 공신력 높은 기자 같은 경우도 왼쪽 풀백과 센터백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선수 영입이 최우선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 쪽에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공격 자원 영입에 나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의심의 여지 없이 공격 쪽에 필요하다라고 네. 이제 포스테코글루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한 것도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뭐 센터백으로 링크 같은 선수는 후사노프거든요. 예, 아까 그 맨시티 쪽에서 얘기 나왔죠. 근데 이제 그 토트넘이 PSR 이슈에서 자유로운 두 팀 중에 하나거든요. 네. 맨시티와 함께. 하지만은 토트넘은 맨시티만큼 돈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맥시멈 3천만 파운드 정도 쓸 수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벌써 골키퍼 영입에 1,200만 파운드를 썼잖아요. 1,000만 파운드에서 1,200만 파운드 가량을. 그러면은 좋은 공격수 영입이 쉽진 않거든요. 어렵죠. 예, 판매하지 않는 이상에는.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무한히 임대 영입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무한히 같은 경우는 저는 토트넘 오면은 물론 그러니까 무한히가 지금 파리 생제맹에서 완전히 실패한 선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파리에서보다는 낫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무한히가 상당히 그가 빠른 선수고 속공에 능한 선수잖아요. 네.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잘했던 게 그런 거에서 잘했던 선수였는데 토트넘은 그런 축구를 하잖아요. 반면 파리 생제맹은 엘리케 감독의 축구는 아기자기 만들어가는 축구잖아요. 짧게 썰어가지고. 거기에는 완전히 젬병인 선수다 네. 보니까 그리고 그래도 프랑스 대표팀에서는 곧잘 하거든요. 지금 모험을 해볼 만한 시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토트넘의 입지도 조금 살펴봤고 다음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맨유 역시나 좀 PS 아래에서 자유로운 팀은 아닙니다. 가장 자유롭지 못한 예. 팀이죠. 그러다 보니까 맨유는 PSR 때문에 선수를 팔지 않는 이상에는
영입할 수가 없답니다. 감독은 바뀌었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현 시점에서는 지원하기가 힘든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맨유는 일단 그 메가이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메가이어가 최근에 본인이 집중하고 경기력이 올라온 거 봤을 때는 좀 타당한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리버풀 전에도 더리우트보다 훨씬 낫던데요? 그럼요. 네, 도리어 더리우트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메가이어만큼은 확실히 뭐 세트피스에서도 존재감이 있고 네. 수비할 때도 이제 집중력을 백스리에서 좀 잡아주기 때문에 괜찮은 연장 계약 같습니다. 네. 디알로도 이번 시즌 끝으로 계약 만료인데 1년 연장 옵션이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맨유는 그 1년 연장 옵션보다는 장기 계약을 맺고 싶어 한다. 당연한 거죠, 뭐. 디알로의 최근 활약을 하면 아예 열심히 해야죠. 자기가. 맨유의 유일한 복동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번 시즌. 디에고 레온이라고 파라과이의 17세 그 유망주 영입에 근접했다라고 거의 확정적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프리미어 리그가 브렉시트를 하면서 예. 18세 이하부터 영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선수도 여름에나 팀의 가세가 가능한 데다가 아직 어린 선수예요. 파라과이 리그에서 뛰는 선수기 때문에 네. 직전력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 자리를 또 왜 데려왔냐? 이 선수가 이제 왼쪽 측면 수비수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이제 왼쪽 측면 수비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맨유가 그 누크쇼가 주전 왼쪽 풀백인데 이게 빠진 일수예요. 시즌별.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자입니다, 일자. 288일 빠진 것은 맨유 팬으로서는 진짜 아쉬울 것 같고 최근 들어서도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200일 이상 빠졌고요. 네. 이번 시즌도 169일 이상 좀 빠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루크쇼를 대체할 수 있는 왼쪽 풀백이 필요해서 누누 멘데스 링크가 뜨고 있긴 한데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네. 예, 이거는 그냥 뭐 레이더에만 올려놓는 거겠죠. 네. 그러면서 뭐 내년 여름에나 뭐 고려를 할까 싶은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또 최근에 화두에 오른 선수가 이 아모링 체제에서 레시포드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맨유가 팔아야지 선수 영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대상으로 올려놓은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레시포드인 건데요. 레시포드 같은 경우 최근 6경기 중에 5경기에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맨시티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토트넘과의 리그컵 그리고 본머스전, 울버햄튼전, 뉴캐슬전은 명단에 있었으나 출전하지 못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리버풀전에 명단 제외됐는데 이거 뭐 독감이라고 떠있긴 하지만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저히 배제되고 있고 레시포드를 판매하면은 또 그 맨유 입장에서 좋은 점은 뭐냐면요. 유스 선수는 그 수입이 모두 다 수입으로 네, 책정이 되거든요.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PSR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레시포드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맨유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공격이잖아요. 득점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 부진하다는 레시포드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르크지랑 호일룬, 물론 호일룬은 부상 후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3골과 2골에 그치고 있는데 지르크지 같은 경우는 그 아무린 감독의 전술과는 조금 맞지 않는 모습이 보이죠. 네. 아무린 감독의 전술에서는 지르크지는 약간은 2선에 더 맞는 선수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린 감독은 최전방 공격수를 측면으로도 많이 빠졌다가 또 이제 굉장히 침투를 해서 골을 넣는 형태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극대화됐던 게 요케레스였던 거였거든요. 네. 지르크제는 자꾸 내려와서 풀려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연계형 공격수 느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유벤투스의 블라호비치와 막규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상당히 그럴싸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면 양쪽 모두한테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티아고 모타 감독 밑에서 블라호비치가 뛰고 있는데 완전 맞지 않아요. 네. 모타 감독 밑에서 사실 빛났던 게 지르크지였잖아요. 그럼요. 지난 시즌 볼료나에서. 네. 근데 모타 감독은 최전방 공격수한테도 상당히 많은 수비 가담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내려와서 연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블라호비치는 발밑이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내려와서 연계하려고 하니까 다 튀어요. 특히 그 밀라나구의 스페르코파 이탈리아나 준결승전 그거 거의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블라호비치 볼터치 다 튀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차라리 양쪽 다 어차피 쓰기 까다로운 선수라면은 막 교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임대를 하건 서로 아니면 서로 이적료도 발생을 시켜서 아예 그러면은 장부상의 이득을 보게 되잖아요. 왜냐면은 수입은 일시불로 잡히고 네. 지출은
그 계약 기간에 분할로 분할로 잡히니까 잡히죠. 예. 예, 그래서 이거 막교환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 아닌가 싶긴 합니다. 스왑 딜이 맨유와 유벤투스에게 좀 윈윈이 될 수도 있을 만한 이 두 선수가 될 것 같고요. 공격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시포드가 4골, 브루노 페르난데스 4골, 이게 이번 시즌 맨유의 현재까지 최다 득점자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좀 공격 쪽 골머리가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베테랑 주급 높은 베테랑 미드필더들을 좀 팔 때가 된 것도 같긴 하거든요. 네, 뭐 카세미르는 영입하겠다는 팀이 있으면 팔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 거기다가 맨유 자체가 중앙 미드필더 자체가 너무 없어요. 카세미르랑 에릭센은 일단 그 아모린 감독 전술에 맞지 않고요. 예. 그냥 많이 뛰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나올 때에 문제점이 이미 이전 경기들에서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우갈테랑 마이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못 나올 때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와서 내려가죠. 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콜리어랑 고어 같은 경우는 유망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가능하다면 영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맨유의 바람이라면은 카세미루랑 에릭센 팔고 선수 하나 영입하는 거겠죠. 하지만은 이게 안 되면은 이것도 뭐 다른 쪽에서 어떻게든 자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확실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그 PSR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겨울 이적 시장을 좀 어떻게 나느냐, 아모린 감독의 후반기가 조금 바뀌거나 아니면 그대로 가거나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맨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은 겨울을 보낼 것 같기 때문에 네. 협상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겨울에 확실하게 좀 지원을 해주느냐, 아니면은 잘 믿고 이제 여름에 무언가 좀 대개혁을 가져가느냐, 이 맨유의 시간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는 프리미어리그 빅6의 겨울 이적 시장을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요. 어떠한 이슈가 생길지, 그리고 또 다양한 이적이 펼쳐지면 저희가 또 TMF 시간을 통해서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TMF 녹화였습니다. 올 한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도 원투펀치 TMF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슈와 재미있는 소스를 또 전달해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